이번 재계약을 통해 파격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손흥민이 쌓아온 커리어, 팀 영향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손흥민의 주급은 맨유 백업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받는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팀에 머문 시간이 늘어나면서 손흥민은 누구나 인정하는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가 됐다. 지난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으니 9년이나 스퍼스맨으로 활약 중이다. 2023에서 2024 시즌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9번째 시즌이다.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적응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시간을 제외하면 매 시즌 핵심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터뜨려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건 최초 있는 일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안화골절, 스포츠 탈장 등 힘겨운 부상을 이겨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10골 6도움을 올리며 제 몫을 해냈다. 여기에 부드러운 팬 서비스까지 더해져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에는 손흥민의 역할이 더 커졌다. 케인이 이적하면서 새롭게 팀을 짜야 했다. 중심은 손흥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팀에 남기는 했지만 이적을 원했던 위고 요리스 대신 손흥민에게 캡틴 완장을 맡겼다. 손흥민을 비롯해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이 팀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 이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토트넘은 올 시즌 4승 1무, 승점 13를 기록, 리그 2위에 오르며 끝판왕 맨시티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이 리더십과 능력을 여러 차례 칭찬한 바 있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신속하게 재계약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90미닛 퍼 매시즌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아직 18개월 이상 남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건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 5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일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몰아쳤다. 팀 상황상 최근 측면 공격수보다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파격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손흥민이 쌓아온 커리어, 팀 영향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손흥민의 주급은 맨유 백업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받는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팀에 머문 시간이 늘어나면서 손흥민은 누구나 인정하는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가 됐다. 지난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으니 9년이나 스퍼스맨으로 활약 중이다. 2023에서 2024 시즌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9번째 시즌이다.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적응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시간을 제외하면 매 시즌 핵심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터뜨려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건 최초 있는 일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안화골절, 스포츠 탈장 등 힘겨운 부상을 이겨내는 투혼을 발휘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10골 6도움을 올리며 제 몫을 해냈다. 여기에 부드러운 팬 서비스까지 더해져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에는 손흥민의 역할이 더 커졌다. 케인이 이적하면서 새롭게 팀을 짜야 했다. 중심은 손흥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팀에 남기는 했지만 이적을 원했던 위고 요리스 대신 손흥민에게 캡틴 완장을 맡겼다. 손흥민을 비롯해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이 팀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 이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토트넘은 올 시즌 4승 1무, 승점 13를 기록, 리그 2위에 오르며 끝판왕 맨시티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이 리더십과 능력을 여러 차례 칭찬한 바 있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이에 신속하게 재계약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90미닛 퍼 매시즌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아직 18개월 이상 남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건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 5경기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일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몰아쳤다.
팀 상황상 최근 측면 공격수보다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놀라운 활약. 대한민국 황선홍 감독 밑에서 우리 선수들이 태국을 상대로 어떤 전략으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둔지 확인해보세요.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팀의 활약과 다음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그럼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와 함께 16강행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상 최초 대회 3연패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꿈꿔온 완벽한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심지어 경고 누적까지 지원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1일 한국 시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4대 0 완승을 거뒀다. 앞서 열린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경기에서 양팀이 1대1로 비기며 각각 승점 1, 승점 2에 그쳤다. 1차전에서 쿠웨이트에 9대 0 대승을 거둔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달리며 오는 24일 바레인, 승점 1과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태국에 비해 객관적 전력에서 크게 앞선 한국은 쿠웨이트전 이후 이틀 만에 열린 태국전에 과감한 선발 라인업 변화를 가했다. 지난 경기 5골을 합작한 정우영과 조영욱은 휴식 차원에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황선홍 감독은 반면 교체 투입돼 나란히 골을 터뜨린 박재용을 최전방에, 안재준을 이선에 고영준, 엄원상과 함께 배치했다. 중원엔 주장 백승호와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됐던 홍현석이 나섰고 백사는 황재원, 박진섭, 이재익, 서령우가 이루고 골문은 그대로 이광현이 지켰다. 와일드카드 3명, 백승호, 박진섭, 서령우, 이 모두 선발로 나선 게 눈길을 끌었다. 백승호와 박진섭은 나란히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중원과 수비 라인을 이끌었다. A대표팀 소집 후 뒤늦게 합류해 지난 경기 교체로 나섰던 서령우는 이날 처음부터 투입돼 측면 수비를 맡았다. 소속팀에서 뒤늦게 합류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명단 제외돼 관전자로 동료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정예 멤버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한국은 이날도 뜨거운 화력을 뽐냈다. 전반 14분 왼쪽 측면에서 고영준이 올린 크로스를 홍현석이 깔끔한 헤더로 마무리했다. 전반 20분엔 다시 한번 골 소식이 전해졌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박재용이 태국 수비수들과 경합 후에 내준 공을 안재준이 강하게 차 넣었다. 한국의 공격 불씨는 꺼질 줄 몰랐다. 지난 경기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터뜨린 백승호는 전반 프리키커로 나선 날카로운 슛으로 태국 수비진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이강인과 함께 완벽한 데드볼 상황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전반 39분 점수를 더 벌렸다. 이번에도 고영준이 조력자로 나섰다. 페널티 지역 오른편에서 자세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침투 패스를 전했고 이를 받은 엄원상이 이어 포스트를 향해 강슛, 2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전반 추가 시간 이번엔 이재익이 빛났다. 프리킥 과정에서 상대 수비 맞고 떨어진 공을 이재익이 왼발로 강하게 차 넣으며 쿠웨이트전과 마찬가지로 전반에만 4골을 뽑아냈다. 연이은 고래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이강인도 스태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은 엄원상을 빼고 정우영을 투입했다. 박진섭이 시간을 지연시키며 경고를 받아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치 않은 경기인 만큼 오히려 경고를 털어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16강전에 나설 수 있게 돼 전화위복이 됐다. 후반엔 전반에 비해 힘을 빼고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는 분위기였다. 후반 10분엔 백승호와 박진섭 대신 정호연과 김태현을, 후반 31분엔 고영준을 빼고 조영욱을 투입했다. 조영욱은 후반 34분 1대1 찬스를 잡은 뒤 상대 골키퍼까지 제쳤으나 공은 골문을 빗나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후반 40분엔 서령우 대신 박규현까지 투입하며 여유롭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2경기에서 무려 13골을 몰아치며 골 결정력 부재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털어냈고 특히나 경기 초반 이른 시간 골을 작성하며 한결 원활히 경기를 풀어간 것도 2경기에서 얻은 확실한 수확이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선 A조에서 F조까지 각조 1, 2위와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진출한다.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한 한국은 2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해 북한,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대만이 속한 F조 2위와 격돌하게 된다. 오는 24일 바레인전은 토너먼트 모드로 치를 수 있게 됐다. 피로가 쌓은 선수들에겐 휴식을 부여하면서도 토너먼트에 대비한 각종 전략 혹은 호흡을 맞춰볼 수 있어 최선의 상황을 맞게 됐다.